대구FC가 홈에서 열린 K리그 개막전에서 승격팀 김천 상무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개막전에서 이기지 못하는 징크스를 깨지 못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수확기를 맞은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작물의 생육이 저조하고 곰팡이병이 확산돼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경북에서는 울릉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경주 황성공원을 정비해서 도시 바람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평년 기온을 회복한 가운데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2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FC가 하나은행 K리그1 2024 개막전에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개막전 징크스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구는 2부 리그 시절 외에는 개막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었는데요. 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승격팀 김천 상무의 불의의 일격을 당한 대구FC. 이 시즌 첫 경기 현장을 서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돌아온 2024 K리그. 경기 시작 4시간을 앞두고 매진을 기록한 DGB 대구은행파크는 홈팬들의 응원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전반 내내 경기를 압도했던 대구FC. 압도적 우위의 슈팅으로 여러 차례 결정적 장면을 만들었지만 끝내 득점을 놀리지 못했고 결국 후반전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징야까지 투입했지만 대구는 후반 32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천에 한 방을 내줍니다. 끝내 추격에 실패하며 0대1로 경기를 마친 대구. 최영건 감독은 패배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렸습니다.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해줬는데 결과를 못 갖고 온 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공격 카드가 없이 브라질 선수에 의존해야 하는 팀의 상황이 아쉬움으로 남은 대구. 개막전부터 본전을 거듭하는 K리그1의 승격팀 김천의 저력까지 더해 대구는 이기지 못한 1라운드의 덫에 빠졌습니다. 개막전 징크스를 넘지 못한 대구FC는 다가오는 포항 원정에서 시즌 첫 승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네, 겨울 날씨가 따뜻한가 싶더니 간헐적으로 한파가 찾아오고 또 최근에는 2주째 눈비가 내리는 등 널뛰고 있습니다. 이 수확기를 맞은 딸기와 토마토 등 시설 작물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저조하고 곰팡이병이 확산돼서 농가마다 비상입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재배 역사를 지닌 경주 안강 찰토마토 농장입니다. 토마토 잎이 누렇게 마르고 끝이 오그라들어 한눈에 봐도 생기가 없습니다. 최근 출하가 시작됐지만 위쪽 열매는 아직도 손가락 한 마디 굵기입니다. 1, 2월 눈비가 잦은 흐린 날씨가 이어져 생리 장애가 발생한 탓입니다. 양제라든지 미생물 제재를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포하고 관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급선무는 해가 좀 빨리 나서. 체험형 농장으로 명성을 얻은 경주 서학동 딸기 하우스. 얼핏 보면 주렁주렁 탐스러워 보이지만 과일 크기가 작고 개수도 적습니다. 기온이 낮아 수정벌이 활동하지 못해 기형과도 많습니다. 군데군데 잿빛 곰팡이병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모두 일조량 부족 때문입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전체적으로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우선 보기에는 이렇게 됐다 싶어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 보는 입장에서는 생육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최근 5년간 1, 2월 기상을 보면 올해 땅 온도는 4.94도로 높아 작물이 웃자라기 좋은 환경인데 반해 강수일이 무려 22일이나 됐고 누적 일조량은 274.5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상기후 피해가 극심했던 2020년보다 심각합니다.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상기후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서리가 내릴 경우 보일러로 물을 데워 따뜻한 지하수와 섞어 분무한 결과 수증기가 돔을 형성해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개발하고 지난해 민간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서리 피해가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 가장 취약 시간대입니다. 이 시기 때 이 미온수를 활용해서 살포하게 되면 안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보호망을 형성됩니다. 지난해 봄 전국적으로 사과와 배는 개화기 이후 늦서리로 피해가 심각했는데 이 농장은 피해 갔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현곡배는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270톤을 수출했습니다. 요 설치하고부터 시작 우리가 피해를 전혀 안 입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농업인들은 겨울철 일조량 부족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만큼 농업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4대 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사업법 시험 지역이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9개 시군이 신청해 울릉군을 제외한 8개의 시군이 선정됐는데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의 공교육을 살리고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 교육부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발표했는데 경북에서는 안동과 예천, 상주, 포항 등 8개 시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광역유형에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제시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예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래서 안동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포항시는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특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모델을 제시했고 상주시는 내년부터 상산전자고등학교에 2차 전지 학과를 개설하고 추후 2차 전지 특성화고 전환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주형 돌봄 모델 구축,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제 확립, 지역 산업 연계 인력 양성이라는 이 3대 분야를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비롯해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돌봄이라든지 또는 협약형 고등학교 또 우리가 자본고 2.0 등 다양한 이런 교육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동과 예천, 상주 등 선도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정식 특구로 지정되지만 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와 칠곡은 매년 평가를 받아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취직을 해서 살 수 있는 그 유목민 생활이 아닌 정주민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거로. 교육부는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울릉군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오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 황성공원을 정비해서 도시 바람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지난 10년 동안 사유지를 꾸준하게 매입했고 내년 말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도심공원을 새롭게 꾸밀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의 훈련장으로 쓰일 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주 황성공원입니다. 동천동과 황성동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종 건축물과 사유지 경작 등이 이어져 공원 조성이 늦어졌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도심숲 보존을 위해 경주시는 토지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까지 지작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LH공사와 협약하여 138필지에 350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까지 황성공원 매입 토지 내 지작물 철거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주시는 토지 매입 절차와 함께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쳤고 다음 달 경북도 심의와 최종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황성공원 부지 중 65%를 근린공원으로 보존하고 나머지는 문화공원으로 정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공원 내 미조성 부지에 수목식재와 물길을 조성하여 도심공원을 옛모습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예산 부족과 난개발로 정비가 늦어졌던 경주 황성공원에 대규모 도심숲이 조성되면 대표적인 문화휴식공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지방시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하면서 축구 전용 경기장과 함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일일지 의문입니다.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최초 공설운동장인 구덕운동장. 7만 1,000제곱미터 규모로 주 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곳 부지 전체를 도심재생 혁신지구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 오는 6월 부산시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이곳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과 업무시설, 38층짜리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을 없애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만큼 당초 개발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질까 우려합니다. 심지어 공원을 조성한 지 고작 5년. 예산 110억 원을 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해놓고 6년 만에 철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먼 데서 차 다 오고 있어요, 지금. 밤에도 여기 거리가 가까우니까 아파트 요런데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여기 와서 내저리 운동한답니까? 공 치고 테니스 치고. 게다가 도심 재생이라면서 일부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개발 방향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업 계획안에서 전체 부지의 5분의 1이 아파트를 위한 주거용지로 확인됐습니다. 공공부지를 사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부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보존 개발이 될지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서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다수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는 8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려면 아파트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상과 원자재값 상승 그리고 건축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도시보존공사와 사업을 할 계획인데 제안한 그 안을 기준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부산시가 이제서야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경제성 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번 재개발이 정부가 약속한 지방시대의 한 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원도심 인구가 떠나면서 침체를 겪었던 지역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 재생 사업 덕분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입니다. 카페로 들어온 초등학생들. 수제 청귤차와 쿠키를 건네봤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응원과 이용권을 남긴 쪽지를 남겨놓으면 청소년들은 마음껏 와서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샀으니까 따뜻하게 잘 먹었다고. 파스타와 샌드위치를 파는 골목의 다른 가게는 빈자리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 이쪽 마을이 많이 인기가 많다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리모델링도 되게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원도심 인구가 떠나며 침체를 겪었던 순천 저전동.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골목마다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침체되고 그랬었는데 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도심 자체가 이제 활력이 좀 생기고 특히 이제 좋아진 것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와서 빈집을 새로 고쳐 만든 마을 호텔 어여와는 평일도 예약 문의가 이어집니다. 저전동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마을 주민과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또 동네에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제 순천 다른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공간 아니면 타 지역의 이 모델들이 좀 전파되어가면서 협동조합은 기존 숙박과 체험 행사 외에도 천연 수세미 제작과 기념품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칠곡 출신의 박순범 경북도 의원이 주택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경상북도가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반환보증 가입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진행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북경찰청이 전세 사기범 128명을 검거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교육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구경찰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도박 범죄 예방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작사와 작곡을 해주는 생성형 AI 서비스 수노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플랫폼 피카를 이용해 MZ세대를 겨냥한 쇼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유관기관과 경찰서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홍보하고 도박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52개 청년 정책 사업에 지난해보다 260억 원이 많은 총 3,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 73개 사업에 848억 원을 투입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인턴제와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2도로 시작하고요. 구미는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구미도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 많은데요. 안동은 0.1도, 봉화는 영하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3.9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